자체장의 트랙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막 특히 이번 선거가 그게 완전히 섞여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찌됐거나 이 지역에 대해서 단순히 지역의 어떤 일꾼이 되는 것을 자기 출세의 기반으로 삼는 사람을 뽑아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누가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일꾼인지 우리가 뭐 다 알아요. 보면 압니다. 보면 아는데 뭐 그냥 당만 보고 찍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천한 사람들 찍어준다 이렇게 되는데 누가 진짜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공약과 제대로 된 포부를 가지고 일할 사람인지 판단해서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뭐 어디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돼 있다라는 건데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글쎄요, 이 양극화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대통령제가 이제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양극화 현상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21세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우리만큼이나 이 진영 논리가 횡행하고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유럽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제라기보다는 약간 뭐 내각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원집정제라고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조금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는 데들 그리고 다당제 정치제를 갖고 있는 데들은 그렇게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지가 않죠. 사실 지금 같은 세상에서 오히려 이런 뉴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의사가 즉각적으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양대 정당이 그런 모든 정치적 니즈를 다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하더라도 이 뭐 우파고 좌파고 간에 다 이 어떤 이념적 분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부 양쪽 정당들이 전부 다 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 뭐 계파 싸움이니 뭐니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좀 그 정치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다당제 또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정치권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가보니까 더 그런 점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실험적인 걸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뭐 가로세로 연구소 자체가 뉴미디어를 표방하면서 단순히 유튜브 채널 수백만 개의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미디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새로운 미디어다. 그러면서 올드 미디어 전체와 한판 붙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올드 미디어들이 이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이유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공중파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 바뀌면 사장 바뀌고 뭐 실세들이 바뀌면서 논조가 확확 바뀌는 5년에 한 번씩 확확 바뀌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과연 공정성이라는 게 존재하냐 공중파에서 공정성이라는 게 존재하느냐라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올드 미디어 보수 우파 정론지들이라고 하는 데들도 과연 우파 맞냐 그야말로 그냥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그때 사주의 이익에 맞다면 우파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제든지 표본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언론사들이 이제 뭐 앞으로는 뭐 공정성이니 뭐니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대중들이 이미 다 눈치를 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겉으로만 표방하는 공정성이 굉장히 위선적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뉴미디어가 치고 들어갈 공간이 생긴 건데 어쨌거나 저는 그 뉴미디어가 치고 들어간 공간에서 생긴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진공 상태 요걸 이용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좀 자리 잡아볼까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치가 관심을 잃었던 건 이 올드 미디어들이 정치를 자기들만의 것으로 하고 굉장히 재미없게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근데 이 시사 유튜버들은 정치를 좀 더 쉽게 아주 그냥 뭐 매일매일 조회수에 따라서 다 바뀌니까 너무너무 다양한 방식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지금도 공중파들은 보면 뉴스 다 똑같잖아요. 앵커 나와서 엄숙하게 하고 기자들 엄숙하게 전달하고 그냥 화면 보여주고 이
몇십 년 동안 진행해왔던 이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식상해한다. 진절머리를 낸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올드미디어들이 좀 캐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더 이상 그 다음날 받는 시청률 가지고는 시청자들의 니즈를 쫓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저희는 조회수, 매일매일 들어오는 조회수, 좋아요 이런 걸 그냥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댓글이 바로 현장에서 달리기 때문에 그 반응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캐치해가면서 하니까 훨씬 더 이 시청자들의 그걸 맞게 하고 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비판받을 측면이 있는 건 맞는데 뭐 그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네. 글쎄요, 뭐 변호사로서는 이게 직업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생활인으로서 변호사의 직업을 충실히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방송이나 유튜버 이거는 좀 제가 주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 생각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도지사가 된다면 이건 정치인이면서 행정가기 때문에 어떤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떨 땐 제가 굽히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땐 숙이기도 해야 되고 뭐 아니면 또 관철도 해나가야 되고 그런 다양한 측면이 있을 텐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잘 해낼 자신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가 사실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뭐 그 양대 정당이 각자 할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양대 정당들이 내놓은 후보와 또 무소속으로 나온 저와 후보만의 경쟁력을 좀 잘 판단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 내놓는 공약이나 정책을 보고 사실 그 정책이나 공약이 결국 그 후보의 품질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이해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걸 과연 실천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더 잘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10%대 머물고 있는 지지율이지만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캠프는 전부 우리 해낸다. 해낼 수 있다. 뭐 우리가 바꾼다. 이렇게 지금 나날이 지금 업이 되고 있는데 그 상승세를 우리 경기도민들이 받쳐주시고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셔서 6월 1일에 강용석을 경기도지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